이게 어미묘 쪽에 물 관리하는 게 아까도 이제 많이 줘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은 요거를 보시면 좀 다른 방식으로 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농가분들이 계속 양액만 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수확기 때처럼, 수확기 때는 맹물 주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뭐 15일에 한 번씩 더블 드립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계속 양액만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4번 들어가면 4번 다 양액을 줘요. 그쵸? 근데 육묘기 때는 이게 어미묘 관리예요. 어미묘. 어미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때 되면은 한 4, 5월 이때니까 화분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 정도 물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보통은 첫물 들어가는 게 한 8시, 8시 반 이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시기 때 되면은 만약에 4번 들어간다. 그러면은 양액 한 번 주시고 맹물 한 번 주시고 양액 한 번 주시고 맹물 한 번 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개별포트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더 준다 그랬잖아요. 많이 주시는 분들은 지금 한 6번 정도, 5번, 6번 주실 텐데 양액 한 번 주시고 맹물 한 번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시기 때 지금 런너 많이 쏟아지는 시기고 되게 고온기예요. 하우스에. 지금 런너 끝에 타는 것들 많이 나오죠. 팁번 나오고 런너 끝에 타는 거 물러지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런데 칼슘 때문에 그러는 건데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흡수해도 딸기 몸에서 이동도 잘 안 시켜주지만은 온도가 올라가면 더 못 빨아먹어요. 특히 지금 시기 때 한낮에 하우스 온도가 35도 이상씩 올라가요. 그럼 배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지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가서 35도 가까이 되고 그러면은 특히 칼슘부터 잘 안 먹거든요. 그나마 조금밖에 못 빨아먹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또 이동도 잘 못 시켜줘요. 런너가 많으니까 그 많은 런너를 다 끝에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다 못 시켜주는 거죠. 미처. 그러니까 지금 끝에가 물러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타거나. 또 칼슘을 분명히 우리 나는 양액으로 주고 있는데 질산칼슘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못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배지에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배지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더 2차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pH가 올라간다든가 양이온이다 보니까 다른 양이온들도 못 빨아먹게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얘네들을 씻어버리는 거죠. 양액 한 번 주고 맹물 한 번 주고 그럼 팁번 나오고 그러는 게 이런 게 지금 시기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5월 한 20일 정도까지 잘 안 나오다가 5월 하순 정도 되면서부터 온도가 쫙 올라갈 때쯤부터 런너 막 쏟아질 때 그때쯤부터 저런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물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저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나오는 걸 좀 많이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양액도 조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 200평 육묘를 한다. 1톤 타면 많이 남아요.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게 되면은. 그래서 양액값 절약하는 걸 떠나서 일단 이런 걸 좀 조금이라도 더 막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좋고 근데 관비기나 양액기가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게끔 설정이 되는 기계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날마다 내가 수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맹물을 3분에서 5분 정도씩 수동으로 A통, B통 들어가지 않게끔 잠가버리시고 꺼버리시고 맹물만 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씩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설정이 안 되는 양액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좀 가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런던 한참 많이 꽂고 계실 텐데 이 씨가 지금 보면은 서량을 최근에는 이 씨를 높게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시기별로 좀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심어놓고 이 씨를 약간 높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세 잡는다고 처음에 뭐 심어놓고 한 0.56 가다가 4월 초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4월 중순 정도까지 0.9나 1.0으로 꾸준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내려줘야 되는데 4월 말쯤 되면서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고온기가 돼서도 계속 1.0 이렇게 가버리면은 팁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끝에 타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4월 달에 중순 정도까지 한 20일 정도까지 높게 가다가라도 4월 말부터 내려가지고 0.6에서 0.7 정도 이렇게 맞춰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시기 때 0.9나 1.0 가는 분들 되게 몸은 되게 좋아 보여요. 까맣고 막 런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끝에 새로 나온 런너들 보면 끝이 탔거나 잎들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때는 내려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고온기 때는 이 씨는 좀 낮게 가는 게 좋은 거죠. 유인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파리 제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3번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2 이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아마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특히 자가임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1, 2번 꽂고 나서 3번 꽂을 때쯤 되면은 1, 2번 잎이 또 나와요. 2-3개 나와 있어요. 막 따주시죠, 이거. 그리고 또 이제 4, 5번 꽂을 때도 많으면 이파리가 또 차 있어요. 또 따시거든요. 이렇게 따주시면 좋은 게, 뭐 딸기 특성 잘 아시니까 딸기는 이파리를 따주면은 새뿌리들이 나오는 형태예요. 관부가 더 굵어지죠. 그러니까 수시로 잎을 따주면 좋은 게, 뿌리 새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환기가 잘 되니까 웃자라는 게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꽂을 때도 잎을 많이 따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잎을 따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웃자라는 게 훨씬 덜해요. 물 관리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만 잘 해주셔도 웃자라는 게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잎을 따고 나서 어차피 유인 작업하고 나서는 상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약을 많이 치시잖아요. 약을 칠 때 이파리를 다 따주고 나서 약을 치면은 어미효까지 약이 잘 들어가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근데 많이 육묘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내묘만 키우시는 분들,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좀 꽂을 때마다 안쪽에 있는 잎을 2장 정도 남겨놓고 수시로 따주시면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죠. 요즘에 하도 이제 온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육묘장 지으실 때 고민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 육묘장 가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묘 포트하고 어미 화분하고 이렇게 나란히 평평하게 높이가 일정하게 해놓은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사진이 하나가 날아갔네. 화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하나가 없어졌는데, 한 커트가 없어졌는데, 화분이 요거보다 높게 올려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온실이 폭이 좀 넓어가지고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자묘 포트하고 초합박스하고 화분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마냥 길게 해놓으면 런너가 나중에 안 닿는 경우가 생기니까 너무 넓게 하는 건 안 좋고 10cm 정도 띄워놓는 게 딱 좋아요. 딱 붙어 있으면은 어미호가 지금은 저렇게 조그맣지만은 엄청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잎이 막 늘어지고 그래서 그늘 많이 져요. 특히 일본 묘들은 그늘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우리 순머지 작년에 유난히 많이 나왔었죠. 정식하고 나서 9월 달에. 순머지 나오는 게 뭐 원인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던 애들, 그리고 작년에 같은 워낙 고온기 때 묘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애들.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묘들이 그렇게 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순머지들이. 일단은 저렇게 그늘지고 그런 거 막으려면은 좀 띄워주는 게 좋고, 특히 1번묘 특히 꽂을 때 보면은 런너가 많이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런너가 되게 통통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사지만은 대부분 상토를 요즘에 다 쓰시니까 상토에다가 잘 눌러더라도 핀을 꽂아 놓으면은 쏙쏙 뽑혀요, 이게. 너무 얘가 통통하니까. 그래서 좀 떨어져 있으면은 거리가 있으니까 꽂아도 안 뽑히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를 띄워놓는 게 좋은데, 내가 온실 폭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띄워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올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올려놓으면은 그늘도 덜 주고, 그 다음에 꽂을 때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꽂혀요. 근데 단점이 또 있어요. 지금 시기 때 좀 문제가 돼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는 평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화분이 밑에 내려가 있는 형태잖아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근데 위에 화분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햇빛이 계속 직사광선이 닿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시기 때 딱 비교해 보면은 아까 잎이 끝이 타거나 물러지거나 그런 애들이 화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작업하는데 장점은 있지만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팁번이나 런너 끝이 타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평평해 놓고 좀 띄워 놓는 게 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작업하기는 위로 올리는 게 더 편하긴 하고요. 이렇게 커버리면은 이렇게 끈도 치고 많이 그러는데 이렇게 좁으면은 그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 그늘지고 하니까 1, 2번 묘들이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많이 치우고 나중에 뿌듯 안 내려요. 저렇게 그늘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띄우거나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작업하기는 편해요. 그늘도 덜 지고 얘네들이 웃자라는 것도 훨씬 덜하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묘보다는 위에 뚝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자라는 게 훨씬 덜해요. 약칠 때도 잘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아까처럼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끝에 타고
런너가 물러지고 그런 것들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점조고스를 이렇게 두 줄로 깔아놓고 두 줄로 심어놓고 바깥쪽에 깔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런너 꽂다 보면 아시잖아요. 런너는 이렇게 차가운 거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점조고스 밑으로. 점조고스는 이렇게 물을 자주 주다 보니까 선선하잖아요. 자꾸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깔아놓으면은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 보니까 꺼내다가 다 부러뜨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줄로 심었을 때는 안쪽에 깔아주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요것처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심다 보니까 바깥쪽에 두 줄로 깔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이렇게 바깥쪽에다 점조고스를 설치하잖아요. 저렇게 다 기어 들어가요, 애들이. 자꾸 선선한 데 찾아가지고. 저렇게 약한 애들 꺼내다 보면은 많이 부러뜨리시잖아요. 이거 타는 것 때문에 부직포 많이 설치하시죠. 놓고. 그러니까 부직포 설치하는 게 저렇게 타는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하얀색 점조고스도 많이 쓰실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 나왔던 하얀색 점조고스는 되게 얇아가지고 이끼가 상당히 많이 꼈었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다가 최근에 나온 하얀 점조고스는 안에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또 다른 회사 나온 거 보면은 위에는 이게 색깔이 달라요. 위에는 하얀색, 아래쪽은 까만색, 이렇게 나온 점조고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쓰시더라도 어차피 부직포는 깔으실 거예요. 까시는 이유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탕토가 다 날아가요. 되게 폴라이트가 바닥에 다 쏟아져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깔으시는데, 하얀색 점조고스를 깔았을 때는 두께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떤 거 깔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날아가지 않게만 이게 덮어 씌우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까만색 점조고스를 아무래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까만색 점조고스 깔아놓고 부직포를 씌우실 때 두께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직포를 깔아놓고 열심히 힘들어서 깔아놨는데 태워먹은 경우가 있어요.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우면은. 그런 분들이 어떠냐면은 부직포가 두께가 되게 다양해요, 보면은. 그래서 얇은 부직포 쓰시는 분들, 점조고스를 깔고 부직포를 덮어놨는데 점조고스가 비친다. 희미하게 까맣게 보이는 거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런 애들은 태워먹어요. 거기에 런너 담으면 오늘처럼 뜨거운 날은 타요, 그 부분이. 실컷 고생해서 깔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안 까는 것보다 덜 하겠지만 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딱 닿는 부위들이. 그래서 저런 거 부직포 깔으실 때는 부직포로 쓰는 분도 있고 다른 거 쓰시는 분도 있는데, 부직포를 깔으실 거면은 점조고스가 비치지 않는 정도 두께 깔아주시는 게 좋고, 최근에 부직포를 점점 안 쓰시는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쓰다 보면은 이게 삭어요. 잘 찢어지기도 하고 먼지도 폴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부피도 꽤 많거든요. 소독해서 쓰기도 애매하고. 최근에 그래서 방근지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스티로폼 베드 쓰시는 분들 상토 빠지지 말라고 하얀색 천 깔으시죠. 그거 많이 쓰세요. 걔네들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쪼그라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3, 4년 쓰더라도 절대 찢어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는 돌돌돌 말아가지고 벽시 소독하는 망 있잖아요. 까만 거 10kg짜리 20kg씩 소독하는 거, 거기다 넣어가지고 약재 넣었다가 빼서 소독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오래 쓸 수 있어요. 3, 4년 써도 부직포처럼 삭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두께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는 게 더 훨씬 유리하죠. 요즘 이제 한참 꽂으실 텐데 이렇게 타겹이 초창기 때 나왔던 5월 초 중순에 나온 타겹들은 상당히 커요. 잘 따세요. 이때는 당연히 따야 되는 거구나 따시는데, 지금 나오는 타겹 보면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따요. 근데 그런 거 꽂아놓으면 나중에 걔네들이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 더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따려고 그러면은 귀찮아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렇게 큰 애들만 따지 마시고 타겹이 조그만 애들은 바로바로 거기서 같이 따시는 게 좋고, 견넌너는 이제 많이 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아깝다 생각 좀 하시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거 견넌너 초반에 나왔던 건 되게 아까워요. 실제로 그냥 두면은 한 폭이 되긴 하거든요. 아깝지만은 견넌너를 초반에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꽂아놓으면은 잘 크는데, 그러니까 7월 8월 돼가지고 병이 올 때 쟤네들부터 병이 와요. 그리고 똑같이 심었을 때 생산량이 쟤네가 한 25%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도 좀 떨어져요. 일단 병은 무조건 쟤네들부터 오기 시작해요. 지금 시기 때 보면은 지금은 런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견런너가 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약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끝에가 타요. 걔네들 나오면서.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저런 견런너는 무조건 따버리시는 게 좋은 거죠.
그 런너도 지금 보면 쌍으로 나와 있죠. 왼쪽 사진 보면은 하나 나와 있는데 옆에 또 나왔어요. 쌍런너라고 보통 그러죠. 쌍런너도 보면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래 똑같이 길이가 나오진 않아요. 저 중에서도 세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두 개가 문제없이 잘 크는데 조금 세력이 떨어지거나 런너가 좀 많다 그러면은 짧은 애들이 끝에 가도 물러져요. 별로 안 좋아요, 걔네들. 내가 런너 진짜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저 따버리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사진 보면은 두 개가 이미 나와 있는데 조그만 거 하나 또 나오고 있죠. 세 개씩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욕심과 다 꽂지 마시고 따버리시는 게 좋고, 저기도 보면 타겹이 되게 조그맣죠. 저런 거 잘 안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입 따실 때 괜찮다고 생각지 마시고 따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런너 출하할 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따버리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꽂으실 때 이파리 이렇게 하나 남겨요. 이렇게 하면 이제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저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 많아요. 잎이 아까 되게 많았었잖아요. 다 따버리고 조그만 거 하나 남겨놔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꽂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편한 이유가 어차피 타겹을 따고 한 개 따고 뭐 이파리 두 개 남기든 하나 남기든 조그만 거 하나 남기든 약은 무조건 치세요. 작업하고 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지금 안쪽에 잎들 보면 하나씩 따준 거거든요. 근데 2, 3번 꽂을 때 되면은 안에 잎이 두세 개가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꽂으면은 한 번 일손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일이 좀 확 줄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잎을 너무 없애버리면은 얘네들이 일을 해서 2차 런너, 3차 런너 만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주는 게 없어요. 물론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어미묘가 양액을 먹고 물을 먹어가지고 자묘들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입 딴다 그래서 런너가 들 나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렇게 따버릇이 꽂으시면은 웃자라는 것도 훨씬 덜하고 일단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꽂으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따시라 그랬더니 힘들어라서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일단 못 따시는 부분도 있고, 저렇게 조그맣게 따다 보면은 생장점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버리면은 생장점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걔는 이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주춤주춤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게 점점 익숙해지면은 어떻게든 많이 따려고 그냥 노력을 해요. 내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대한 저렇게 조그맣게 많이 남겨놓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들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외국인들한테는 많이 써보시겠지만은 잎도 따고 그 다음에 안에 잎도 따고 핀도 꽂고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을 시키면은 더 느리긴 하죠. 그래서 혹시나 외국인들 한 2명 정도 쓴다 그러면은 한 친구한테는 한 사람 이거 쭉 잎만 따고 가라고 하세요. 한 가지만 시키면 되게 잘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성장점 따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눈이 딱 좋아서 작업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가 뒤에 쭉 꽂고 가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해요. 웃자는 것도 훨씬 덜하고. 이렇게 유의미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훨씬 더 웃자라는 거 덜하고 환기도 잘 되고 일이 한번 줄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이게 지금 4번까지 꽂은 건데 이것도 3, 4번 이렇게 꽂힐 때 안쪽에 이걸 계속 따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것처럼 동시에 꽂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막 키워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간은 많이 걸려요. 1, 2번 꽂거나 3, 4번 꽂으실 때 잎을 따면서 가다 보면은 한 10m 가는데 1시간 걸리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미리미리 근데 뭐 한꺼번에 2줄씩 꽂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3번 꽂으실 때 1, 2번 잎 한두 개씩 따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하면 약 칠 때 봐봐요. 안에 휑하니까 잘 들어가죠. 옷 자르는 것도 훨씬 덜하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 자묘 물 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꽂기 전에 이거는 물을 준 거거든요. 꽂기 전에 촉촉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다 꽂고 나서는 여기에 물을 안 줘요. 이제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건데, 저렇게 물을 준 상태에서 꽂게 되면은 뿌리가 한 5cm 이상 내려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혹시라도 이제 뒤에 거 꽂다가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씩 더 주는 경우 있거든요. 가끔. 그럼 뿌리가 바닥 정도까지 딱 내리는 형태.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잔뿌리도 거의 안 나오고 굵은 뿌리만 몇 개 나와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이만큼 내렸는데 물을 안 주면은 말라 죽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절대 안 말라 죽어요.
어미하고 런너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오히려 이만큼 뿌리가 내려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거 꽂더라도 뽑히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4번까지 꽂았는데 지금 요 시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3번, 4번 꽂으신 분들이. 그래서 5번, 6번, 24구 많이 쓰시니까 5번, 6번 꽂고 나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6월 20일경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잠요에다 양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잠요 생산하는 건 서량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까지 일단 마무리하는 거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서량은 런너 워낙 잘 나오니까 내가 정말 실수하지 않는 한은, 아니면 내가 약을 뭐 잘못 쳐가지고 애들을 좀 멈춰게 만든다든가 그런 거 아닌 한은 런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6월 하순까지 좀 꽂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 꽂지 말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7월 달에 이제 혹시 정말 내가 바빠가지고 런너는 나와 있는데 미처 작업을 못해서 꽂는 건 괜찮아요. 근데 런너가 없어가지고 구멍이 막 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벼있더라도 안 꽂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막 7월 10일 이렇게 넘어서까지 꽂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멍이 너무 벼 있으니까 다 채우고 싶은 욕심에. 근데 그렇게 늦게 꽂으신 애들은 일단은 양액을 그 뒤로 꽂아봤자 며칠밖에 못 주는 거예요. 몸도 안 풀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애들은 화분화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과감하게 좀 포기하시는 게 좋은 거죠. 욕심 좀 버리시고, 나와 있는 애들은 7월 초까지 꽂으셔도 되고, 되도록이면은 6월 말까지 다 핀 작업하시는 게 좋고, 아까 어미모 입제가 하는 거 요거 의무사항으로 생각을 안 하셔야 되는데, 저거를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끝에까지 다 꽂거나 핀을 꽂거나 하면은 이제 어미모 그늘지는 쪽들, 잠요 그늘지지 말라고 잎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화분이 올라가 있거나 그래서 잠요가 1, 2번인 애들이 그늘이 안 져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늘이 지고 있을 땐 그늘지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잎을 우리가 잘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시체면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일시체면하는 거, 아까 양액은 제가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어도 주시라 그랬잖아요. 설령 끝에까지 다 못 꽂았더라도, 내가 24구 쓰는데 5번까지는 다 꽂았어요. 6월 20일경 됐는데 뒤에 거 못 꽂았잖아요. 그래도 양액은 주세요. 그때부터 한 달 정도밖에 안 주는 거니까 무조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6월 20일경에 이제 말라있는 상태일 거예요. 물을 아껴서 주셨던 분들은 잠요 포터가 좀 말라있거든요. 말라있는 분들은 처음에 물을 흠뻑 그렇게 주면은 그냥 물길이 생겨서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초반에 포섭을 시킬 때는 짧게 끊어가지고 서버 3번, 4번 끊어가지고 주세요. 뭐 1분씩 끊는다든가 2분씩에서 서너 번 끊어준다든가. 첫날 물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한 번 주는 형태로 하셔야 돼요. 잠요는. 그러니까 요거를 어미요 물 주듯이 어미요 들어갈 때 똑같이 횟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6월 20일경부터 9월 달에 정식할 때까지 물을 그렇게 줘버리면은 뿌리 다 갈색으로 변해버려요. 심을 때쯤 되면은. 아예 갈변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아니지만은 정식할 때 생산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거기서 새뿌리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형태니까. 그래서 잠요는 무조건 딱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 물을 하루에 한 번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처럼 이제 너무 뜨겁다 보면은 오후 시간대 되면 한 번씩 마른 경우에서 가끔 약간 시든기 있을 때, 그럴 때만 비단관수 한 번 정도 해주시고, 그냥 기본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후에 이렇게 포트에서 뽑았을 때 7월 달에는 뿌리가 좀 다 돌아 있으니까 뽑았을 때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뭐 잎을 수시로 따주는 분들이 있어요. 잎을 땄을 때는 애들이 막 흔들리고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말라요.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오후에 더 주시는 형태.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일단 잠요는 물을 하루에 한 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미묘 제거하는 것도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7월 하순에 없애시는 게 좋아요. 보통 아까 뭐 저 사람 같은 거 다 받았는데 어미묘 언제 없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보통 이제 빨리 제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뭐 7월 초에 이렇게 제거하는 분도 있고, 근데 다 꽂고 나서 막 제거하는 분들이 있는데, 줄기마른병 때문에 많이 그러세요. 근데 줄기마른병은 시드름병을 좀 달라가지고 감염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일찍 없앤다 그래도 줄기마른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늦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7월 하순 정도까지 오면은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좋고, 잠요끼리 자르는 것도, 이거 하나하나 다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잠요끼리 자르는 거는
되도록이면 늦게 해주세요. 특히 작년처럼 워낙 뜨겁다 보니까 작년에는 9월달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자물기 이렇게 자르는 거. 예전에는 부지런하신 분들은 막 8월 중순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시기 때 하면은 특히 온도가 높을 때 보면은 런너가 이렇게 목줄화가 안 되고 경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까맣게 먹어 들어가요. 특히 짧게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시긴 한데 짧게 잘라 놓으면은 관부까지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죽이만병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니면 관부까지 타고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되도록이면 좀 길게 잘라주시고 최대한 늦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묘 파시는 분들 보면 최근에 보면은 하도 이제 먹어 들어가니까 팔기 전날부터 이렇게 잘라서 그때그때 잘라가지고 바로 포장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선선해지고 런너가 좀 목줄화 됐을 때, 경화가 됐을 때 그때 자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